네, 11월 10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금요일 조정을 뒤로하고 오늘 국내 증시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3%, 코스닥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다시 한번 4천선 위로 올라선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40여일간 이어졌던 미국의 셧다운이죠. 오늘 상원에서 이 연방정부 재개를 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사실상 셧다운이 종료됐다라는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선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마감 지수 일종 고점에서 마감을 일종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일종 고점은 4,092포인트였고요. 오늘 마감 지수는 4,073포인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주사 또 증권주들 강한 흐름 가져갔고요. 또 기관의 매수세가 SK하이닉스, KB금융으로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하기는 했었는데요. 장중에 한 차례 출렁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어서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던 모습 지수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닥 먼저 살펴보면 우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은 6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열어주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갔고요. 기관은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조 3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SK하이닉스, KB금융을 가장 많이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실적을 발표한 날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 수 있을지 그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3분기 실적,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네이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매출이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 네이버 전 사업 분야에 AI를 도입을 하면서 비용이 크게 절감된 부분이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컨퍼런스 콜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건 내년에 피지컬 AI를 신규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AI 칩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이 엔비디아의 GPU 칩을 공급받기로 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 34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카오 중에 카카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은 9%,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면서 59%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광고 매출 그리고 커머스 분야에서
이 호실적이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출시가 됐던 챗 GPT-4 카카오라던가 이 카나나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카카오 그룹사에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좀 외연을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건 NH투자증권과 SK증권이었는데요. 87,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증권사들 목표 주가의 평균가는 8만 원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국내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또 규모도 확대해 간다라는 부분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만큼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최근의 흐름이 어떤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음 AI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10% 강세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QRT 같은 경우 9%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플리토도 8.9%대, 한커미드 4.9%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2.4%대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도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투자 포인트 이어서 이슈업 시간에 짚어보시죠.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7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체크해보시면요. 주말 사이 2035 NDC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 NDC 5년마다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의견은 일치를 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35년까지 53%에서 61%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진 상황이고요. 이번 주 이 부분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요. 2030년까지 우선 재생에너지 현재 용량보다 3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풍력 발전, 인허가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요. 용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차 중에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률을 높이겠다라고도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차 가운데 전기차, 수소차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한 13.8%를 기록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는 40%로 또 2035년까지는 70%로 늘려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ESS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이 전기차 캐즘도 완화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가운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12%대 급등 확인됩니다. 원익 P&E의 경우에는 7.5%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 5.8%, 또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는 3.9%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들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그 전망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서는요.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10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강한 반등 흐름이 들어왔고요. 역시나 지주사들, 금융사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금요일 날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미장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한테 시장이 빠져서 시작을 하더라도 마무리는 그래도 좀 꼬리를 말아 올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을 해주셨던 것처럼 월요일장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까 봐 우려가 돼서 11월부터 빠지기도 하고 12월 달에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걱정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 좀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이제 낙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좀 바닥권에서 기존에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개별주의 장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오늘 좀 시장에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이제 종목들, 이슈들 준비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종목들 이슈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시장이 개별주 장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 주목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젠슨왕 TSMC의 웨이퍼 추가 주문, AI 거품론 불식. 네, 첫 번째 이슈는 AI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연히 AI 반도체는 흐름이 좋았고요. 소프트웨어도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AI 시대가 막 도래하고 이제 막 발전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하려면 사실 이제 GPU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하고 싶어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적인 부분들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AI가 거품이다, 로봇이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거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매출을 많이 내야지, 최대 실적 내야지라는 관점으로 이제 숫자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시기가 사실 좀 고평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선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이제 반영될 그런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땡겨서 좀 반영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몇 년 뒤 이런 이제 시장의 캐파를 좀 보면서 어찌됐든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AI가 지금 고평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D램 가격도 보니까 주가처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좀 앞서고 있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시기가 좀 지금부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테라팹을 통해서 이제 AI 자체 생산을 또 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이제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지금 이제 산업 플랫폼으로 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매출로 이어진다든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합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깜짝 이슈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섹터는 좀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이제 AI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은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A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준비한 이슈 종목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그 로봇이라는 그런 안에서 또 AI라는 안에서 안간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력으로 단타 치신다면은 11월장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버블론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만 사실 이 AI 사이클 안에 있는 섹터가 계속 튀어오르고 있죠.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전력 또 소프트웨어까지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좀 덜 올랐는지 저희와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와 QRT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죠. 네, 오늘 관련주로는 마음 AI 그리고 QRT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제 종목의 흐름을 좀 보면서 가지고 왔고요. 이슈는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이슈들이 나와서 좀 그런 이슈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VLA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뭐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행동적인 부분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자율형 관련된 이제 AI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종합적인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이랑 차세대 국방 혁신 추진 MOU 교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팩토리 전문 이제 양성 얼라이언스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이제 M&A를 이제 MOU를 한다든지 이제 같이 이제 합작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 관련된 종목들 이제 뭐 대형주들이 이제 좀 견인을 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중소형주의 타이밍도 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만 원이 강력한 매물대인데 오히려 좀 그 밑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로 이제 진입을 하는 구간, 그다음에 이제 캔들이 밀집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그런 구간보다 좀 더 아래에서 저항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대를 이제 확실하게 맞아주고 이제 저점을 높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해주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점을 높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등락에 그런 이제 비율이 좀 줄어드는 부분을 봤을 때 조만간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월봉 흐름으로도 봤을 때 3만 원대 이 구간대까지는 차트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이 많이 나오고 있는 AI 관련주 마음 AI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QRT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신뢰성 검사 변인 테스트 서비스를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로서 최대 실적을 냈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와 AI 관련된 이제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로봇 이런 식으로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QRT도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나왔고요.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안 나온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N자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다. 20선을 딛고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음 AI QRT 가운데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저는 오늘 마음 AI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QR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다가 윗꼬리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제 위아래로 살짝 흔드는 캔들 나오고 바로 간다든지 뭐 갭으로 바로 뜬다든지 그렇게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긴 한데 일단 좀 안정적으로 다져진 종목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상장한 지 그래도 4년이 넘었는데 시세가 나올 법한 구간에서 계속 이제 좀 좌절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삼각수렴으로 가는 이런 플로우가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이슈도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안에는 한번 이제 3만 원을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어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올 때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씩 상승을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음 AI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안에 3만 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신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애프터픽은 마음 AI였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열어보시죠. 왜 올랐지? 계속 오를까? 2차 전지 주가 향배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화학이나 2차 전지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추가적인 부각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섹터가 뭐 AI, 뭐 미래 반도체적인 부분,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파생이 돼서 이제 다중 모멘텀으로 이제 같이 이제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는 이제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도 나와주고 뭐 AI 관련된 이슈들도 나와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내년 초가 저는 이제 피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좀 빨리 움직였다라는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올랐던 만큼 이런 이제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이제 AI 관련된 섹터로 이미 엮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AI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같이 좀 견인을 할 수 있는 섹터, 이제 좀 대장격의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 교체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많이 매도한다 뭐 이런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도 사실 매수하기에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오늘 이제 두 종목 좀 픽해왔는데 이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역시 ESS를 통해서 AI 사이클 안에 들어섰죠. 그만큼 급등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횡보세를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종목 주목해 봐야 될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원익 P&E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익 P&E 두 종목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각각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포스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사사고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안 봐야 맞는데 이제 계속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이제 기업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저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폴란드 첫 전기차 부품 공장 완공하면서 현대 기아의 이제 납품 임박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이 기업 자체적으로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RNG 사업에 이제 투자 확대를 추진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도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포스코 시리즈 자체적으로 사실 지금 뭐 에코프로 시리즈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미 좀 상승으로 이제 견인을 한 거 대비 포스코 시리즈는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스코 시리즈가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리튬 호수도 뭐 인수를 했고 이제 이 리튬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현재 이제 염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면은 또 다른 이제 장기적인 또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시리즈는 한번 움직일 때 또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뭐 올라오는 구간이고 뭐 다른 종목들 대비 뭐 50% 100% 이렇게 오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구간까지 다시 빠졌는데 중장기 이평선 일봉상 지지받아주고 있고요.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이번 달은 주봉상, 월봉상 20선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이제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선을 딛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좀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20선과 이제 어느 정도 이평선을 수렴하고 돌파해주는 캔들이 저번 달에 나와줬고 이번 달은 지지받는 그런 형국입니다. 현재 월봉, 주봉, 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저렴하고 좀 너무 손 안 탄 종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 P&E입니다. 원익 시리즈를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도 특징이 이제 처음에 뭐 원익이나 뭐 원익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자기만의 타이밍일 때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업 3사가 배터리 서비스 신규 수주 협상에 돌입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장에 좀 약진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이런 종목들 이제 자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악재는 이제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주봉상 20선 지지받고 있는데 이게 앞전에 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나올 때 22% 정도 상승 흐름 나올 때 지지받았던 그런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1년 동안 돌파를 못했던 그 저항대를 돌파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월봉도 저번 달에 이제 수렴 돌파할 때 76%대 상승하고 이제 마감은 이제 48%로 마감을 했는데 20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보여지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N자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어느 정도 20선 저항을 맞았는데 그 구간대에는 이제 일봉상 저항대와 좀 충돌되는 가격이라서 조금 저항을 맞았고 이 정도 뭐 물량은 충분히 좀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좀 약간 스몰캡 위주로 보신다면은 원익 P&E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원익 P&E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원익 P&E의 경우에는 오늘 대기업 3사의 이 배터리 테스트 수주 논의도 있다라는 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고 주실까요, 파트너님?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정했는데요. 이제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등락이 좀 화려한 편입니다. 이제 주가 움직일 때 보면 화려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대응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이제 밴드에서 제가 좀 매수를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비교적 좀 대응하기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강한 원익 P&E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애프터픽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하반기에도 나는 시장에서 참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와 함께 여러 가지 섹터 같이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잠시 뒤에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보고 돌아오시죠. 금융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의 25% 인하 추진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DB하이텍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8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젠백스가 GV1001 인상 이상 유효성 확보 실패에 급락했습니다.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운행 거리가 크게 단축되면서 동해안의 물류와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소식에 금융지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조치가 금융지주사 등 고배당 종목의 투자 심리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세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사들의 주주 환원율 확대와 배당 성향 상향 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NH투자증권은 10% 넘게 상승했고 키움증권도 8%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DB하이텍이 전력 반도체 수요 확대로 8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DB하이텍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747억 원, 영업이익은 806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30%와 7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2%를 기록했습니다. DB하이텍은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전력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자국화 정책에 따라 현지 고객사 특수 수요가 지속됐고 중국 매출 비중이 63%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DB하이텍의 주가는 15% 넘게 상승하며 61,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젠백스가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 GV1001의 글로벌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젠백스는 지난 7월 장마감 이후 GV1001의 글로벌 임상 2상에서 안정성은 확인했지만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GV1001이 모든 용량 투약군에서 위약군 대비 안정성과 내약성은 나타났으나 유효성 지표에선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백스 관계자는 하위 그룹 및 생체 지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성공 가능성을 높인 후 후속 3상 임상 시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젠베스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38,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경북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지난 8일 개통했습니다. 2016년 해당 구간 공사를 시작한 후 약 9년여 만입니다. 포항에서 영덕고속도로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총 연장 30.92km에 걸친 왕복 4차로 고속도로입니다. 주행거리가 기존 37km에서 약 31km로 단축되면서 이동 소요 시간도 기존 42분에서 19분으로 약 23분 줄어들었고 또한 대구에서 영덕 간 이동도 1시간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영덕 고속도로는 약 30km로 9년간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동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국도 7호선의 그 교통 혼잡 완화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해안 주요 관광지와 포항, 영일만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물류 거점이 고속도로망으로 연결돼 동해안권 물류 산업 관광의 활성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IT 투톱 모두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으로 다시금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원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2.7%대 강세, SK하이닉스 4%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7%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6%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면서 0.9%대 약세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7%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펩트론은 오늘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펩트론의 경우에는 2.8%대 약세 확인되면서 27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B의 경우에는 3.5%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이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봉 매수, 나이스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번 주에 좀 매수 기회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좀 이제 밴드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빠질 때 매수하고 오를 때 양봉일 때 매도하면은 수익이 나는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AI에서 파생되는 종목군들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단발성 테마라면은 이슈가 나오다가 끝나기 마련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전 글로벌 국가들이 다 집중해서 보고 이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미래지향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AI 관련돼서는 꼭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2차 전지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내년까지 좀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시려면은 일단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정부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지 이런 돈의 흐름을 계속 보시고 그 구간에서 이제 계속 매수를 하셔야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이제 요약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포에 매수하라.
옛날과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뭐 버블론도 나오고 뭐 이제 뭐 고점을 돌파하려면 뭐 어렵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내년까지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미국과 이제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각자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지금 어느 정도 뭐 유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좀 협력을 해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내년부터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과 저번 주처럼 그렇게 하락하는 시장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런 시장들이 오면은 또 무섭다 뭐 이런 말이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시기가 또 온다면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빠질 때 사셔야 합니다. 뭐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번 주에 빠질 때 좀 매수를 하시라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계속 빠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좀 매수 타이밍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이제 꾸준한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에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들 상위 50위까지 해서 쭉 보시면은 종목들이 사실 테마 성향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YTN 이런 종목이 이제 상승을 했죠. 종목의 이제 성향을 볼 때에는 이제 어떤 시장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제 시장을 좀 읽어 가셔야 하는데 지금 이제 상위권 종목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부재이기 때문에 좀 개인들 수급으로 테마 성향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통 앞산이 있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이런 좀 과대 낙폭주들이 있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추가적인 코멘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많이 설명을 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도 한번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수술 관련된 이제 로봇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로봇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는 종목이 고영하고 큐렉소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30년까지 의료 로봇 시장이 지금 환율 기준으로 68조 가량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술 관련된 부분들도 피지컬 AI가 접목이 돼서 어느 정도 뭐 수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열어서 이런 계획적인 부분부터 수술까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의료 로봇 관련된 섹터들도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오른 애들 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가 여기 매물대 돌파 시도할 때 어느 정도 좀 그 매도 물량이 쌓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물량이 많이 안 쌓였어요. 그때 호가창을 같이 보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한번 쉬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때에도 종목이 괜찮다 이렇게 쉬어가는 거 예상하고 말씀드렸다. 충분히 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목요일에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최근에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계속 짚어드려야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을 하는구나, 이슈도 있고 좋은 종목이 밀릴 때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드리려고 한번 복귀해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큐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저번 주에 제가 이슈픽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쌍봉 도전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실제로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고 지금 20선을 이제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정배열 초진입 구간입니다. 일봉상 정배열 초진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당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아직 완벽하게 매물대 소화를 못했잖아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물량을 소화를 해야 가는데 아직 소화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 로봇, 인공관절 관련된 이제 로봇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슈가 그냥 허무맹랑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까지 끌고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 로봇 섹터 중에서는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질문이 나오시길래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날에 제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예요. 지금 월요일인데 오늘도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이 한번 순환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 저항대 돌파 시도할 때 시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보시면은 시세가 나오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런 패턴도 많이 그리고 있죠. 제가 이런 패턴들을 항상 그리고 예측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탈할 때도 있고 더 늦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공략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공략주를 사실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맨날 히든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히든주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스맥입니다. 제가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음 5G 기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로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까지 이 종목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로봇으로 한 번도 안 움직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한 번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박스권 움직임으로 계속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를 하면은 밀리고 그리고 하방이 맞으면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차트가 관리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슈를 기다리는 차트인데 일단 그거는 뭐 지켜보면 알겠죠. 지금 이제 거래량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 빈도수가 원래는 좀 기간이 길었는데 이 기간이 좀 단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1,500원대 돌파 시도하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이제 4,000원 이하, 이제 목표가 4,800원, 손절가 3,7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드바이오텍인데 이제 에드바이오텍은 저번 주 이제 히든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 방산 이제 다중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도전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지금 이런 플로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시세 나올 때 한번 장대 양봉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등락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좀 밴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 스맥과 에드바이오텍 만나봤고요. 스맥의 경우에는 매수가 4,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에드바이오텍 매매 전략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이 친절하게 전략들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